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40살이고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딸 둘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최근 시댁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봤어요. 연속극 같은 곳에서 보면 충격적인 일이 생길 때 배우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정말 카메라 앞에서 하는 다 연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뒷목 잡고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진짜더라고요. 정말 저희 시댁 덕분에 제가 혈액순환이 참 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버님 덕분에 흰머리도 생기고 말이죠. 그동안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웬만한 일들은 그냥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넘겨보려고 해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은 그 한계가 부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또 제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도 가게를 매일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을 부른 이유가 바로 저희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주버님이시거든요. 나이 36살 될 때까지 여자 한 번 만난 적 없으셨다가 정말 간신히 결혼까지 했는데 그 과정도 참 대단했습니다. 어느 산골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한 아주버님은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에서 일하겠다며 살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은 아니죠. 제 남편과 아주버님의 나이 차는 2살 차이고요. 제 남편이 30살에 결혼을 해서 저는 거의 5년 동안 맏며느리처럼 시댁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결혼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참 기가 막혔네요. 시어머님은 장남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딸 둘 낳아 키우고 있지만 첫째랑 둘째가 사실 조금 다르게 와닿긴 하는데 크게 더 좋고 이런 건 없거든요. 첫째는 첫째라서 좋고 둘째는 막내라서 좋고요. 형제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어머님은 장남에 관한 일이라면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남 장가 보내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다던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찾겠다고 아들 직업까지 사기쳤는지 어느 날은 뜬금없이 20대 후반 여자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직업이나 나이로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안 맞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또 너무 놀라서 아니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했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라고 하셨네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났고요. 선자리에 나간 아주버님은 1시간 만에 집에 돌아오셨고 그 여자를 소개해준 아주머니가 직접 찾아오시면서 그날 시어머니랑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주 아주버님의 선자리를 잡으셨는지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님은 장례식장까지 다니며 뭔가 잘 되어서 아주버님이 힘겹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맏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으니 저는 좀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형님도 보통이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은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은 당연히 없었고 시댁에 다 해줬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니 제 남편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단 한 푼도 보태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시댁에서는 장남 사업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셨고 그렇게 2년 만에 정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가게가 불에 타버렸어도 그보다는 덜 망했다고 느껴질 만큼 완전히 바닥까지 망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사업 자금을 흔쾌히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집 담보까지 걸고 돈을 빌려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또다시 급격한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음식점을 한번 차려보겠다고 하더니 제 남편을 2달 가까이 데려다가 부려먹더라고요.
일 배운다는 명목으로 남편을 거의 주방장처럼 일을 시켰고 그렇다고 월급을 준 적이 없었고요. 아주 호구처럼 당했습니다. 근데 세상 참 원망스러운 게 음식점이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음식점하고 메뉴부터 모든 게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나서는 나중에는 앞건물로 확장해서 가게를 옮기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난리가 났었고요. 우리 장남이 기어이 해낼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가서 도와준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고 주구장창 장남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대박이 나자 아주버님도 언제부턴가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돈이 좀 생기니까 목소리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면서 이젠 정말 누가 봐도 사장님 같은 모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부부에게 한마디도 못하셨던 사람이 이젠 잔소리도 슬슬 하셨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근데요, 남자가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생기면 어쩜 그렇게 다 비슷한지 아주버님도 여자를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40이 넘어서야. 이제서야 여자의 눈을 뜨셨는지 예전에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형님은 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주로 주방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쓰더니 프랜차이즈를 낸다며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자기 프랜차이즈를 해보라고 가족이니 더 잘 챙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굶어 죽으면 죽었지 거기 밑으로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 아는 음식점 주인이랑 만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돈가스를 하던 곳이었는데 여사장이 운영하는 곳이고 나이가 40 초반인데 체구도 작고 얼굴도 엄청 동안이라 그 나이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프랜차이즈를 차리러 오신 게 아니라 두 집 살림을 차리러 오는 것처럼 꾸미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이 요즘 저희 가게에 자주 가는 것 같다고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청 거만하게 지금 얼마 모았냐고 자기네는 매출이 얼마 나온다면서 가게 자랑을 한참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아주버님 일은 관심 끄고 지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저렇게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주시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한 달 전에 딱 한 번 오셨고 그 뒤로 오신 적 없다고. 프랜차이즈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요즘 인테리어까지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건 어디냐고 하길래 그건 우리 가게가 아니라 아는 언니네 가게라고. 그 언니가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힘들게 가게 운영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손님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하는 프랜차이즈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1분 만에 다시 전화 오더니 그 언니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생겼냐면서 저에게 엄청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신경 쓰일 소리만 골라서 해줬습니다. 나이가 올해 40인데 처음엔 나보다 어릴 줄 알았다고. 직장인들 상대는 음식점이니 분위기랑 잘 어울릴 거라고 프랜차이즈도 대박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형님이 우리 음식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와서는 저에게 계속 그 여사장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시치미를 떼면서 이쁜 사장님이라고 프랜차이즈 잘 될 거라고 격려까지 해줬고요. 아주 답답해 미치게 만들어줬습니다. 형님은 계속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괜히 저까지 나중에 뒤집었을까봐 저는 최대한 프랜차이즈 이야기만 하며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보겠다고 엄청 고생하셨더니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구하셨더라고요. 돈이 많으니 사설탐정을 고용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버님을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하게 시작했고 프랜차이즈까지 생각했던 가게는 한순간에 토막이 나서 망해버리고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 계속 여자를 만나서 이혼 소송은 더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네요.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싹 다 받아다가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지고 지방까지 내려갔다네요.
아주버님은 음식점 운영을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음식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음식점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당할 수 없어서 아예 이혼 서류를 떼어다가 직접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아주버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남편 못 보낸다고.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예전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시며 가족끼리는 도와야지. 장남이 지금 이상한 여자 때문에 이혼까지 당하고 가게까지 다 뺏기고 백수가 되게 생겼는데 어쩜 그렇게 남처럼 이야기하냐?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이혼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제가 진짜 남이 되는 수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뺏긴 건 아주버님이 여자 만나러 다녀서 그런 건데 그거랑 제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시어머님은 한마디도 못하시고 계속 째려보셨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가서는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시댁에 가서 이런 소리까지 직접 해야겠냐고. 당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시댁에 이혼 서류 들고 가서 무슨 소리까지 했는지 그냥 다 말했어요. 다시 또 시어머님이 장남 어쩌고 그러시면 그땐 나도 형님처럼 이혼해버리고 위자료 받아다가 혼자 가게 차린다고 해버렸어요.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핑 돌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터졌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남편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는 건지 또 여자를 만나다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는 소리가 없네요. 이젠 관심 끊고 살려고요. 그때 가져온 이혼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장남 어쩌고 하면서 시댁에서 부르면 저 대신 그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젠 다른 건 관심 다 끊고 저희 가게랑 아이들만 신경 쓰며 지내려고요.